아침 6시 서울 외곽의 오래된 아파트의 냄비 뚜껑 부딪히는 소리가 잔잔히 울려요. 며느리 박정희는 남편 이준호가 출근하기 전 시어머니 김말순의 입맛에 맞춘 국을 먼저 끓입니다. 정희의 손은 빠르지만 표정은 늘 조심스러워요. 싱크대 아래에는 손때 묻은 가계부가 있고 그 옆엔 영수증이 날짜별로 정리된 투명 봉투가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정희는 물을 아끼려고 설거지 물을 2번 받지 않고 쌀은 꼭 필요한 만큼만 씻어요. 그 습관은 검소함이 아니라 불안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남편 준호의 회사는 몇 해 전 구조조정을 겪었고 그 뒤부터 월급은 늦어지기 일쑤였어요. 정희는 그때부터 절약이 아니라 생존으로 살림을 배웠습니다. 식탁에 밥상은 차려지는데 집안 공기는 늘 차갑습니다. 시어머니 말수는 새로 산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정희가 내놓은 반찬을 한번 훑고는 입술을 비틀어요. 정희는 대답 대신 밥그릇 위치를 다시 맞추고 숟가락을 정돈합니다. 말순이 먼저 말을 꺼냅니다. 또 이런 반찬이니, 박정희. 집에 돈이 없니? 눈치가 없니? 정희는 죄송합니다. 어머니하고 고개를 숙입니다. 남편 준호는 신문만 펼친 채 말이 없어요. 말수는 그 침묵을 힘으로 삼아 더 밀어붙입니다. 나는 내가 제일 싫은 게 그거야. 사는 게 거지 같아도 품이라는 게 있지. 거지근성처럼 쪼개서 쓰는 꼴이 아주 보기 싫어. 정희는 밥그릇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지만 손가락 끝만 살짝 떨릴 뿐이에요. 정희가 결혼할 때 말수는 동네에서 알뜰한 며느리가 들어왔다며 칭찬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준호의 수입이 줄고 집안 살림이 팍팍해지자 말순의 칭찬은 조롱으로 바뀌었어요. 특히 정희가 마트 할인 코너를 이용하거나 반찬을 남겨 냉장, 보관하는 순간마다 말수는 꼭 한마디를 얹었습니다. 그 돈 아낀다고 부자 되니? 너는 참 딱하다. 사람이 넉넉하게 살아야 복이 들어오지. 정희는 그 말들을 들을 때마다 속이 서늘해졌지만 집안에서 싸우는 건 더 큰 지옥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희는 말 대신 숫자를 붙잡았어요. 오늘도 가계부 첫 줄에 쌀 4kg, 계란 39, 두부 2모를 적고 그 아래에 예상 지출을 계산합니다. 식사가 끝나고 준호가 현관으로 나가며 넥타이를 고쳐 매는 사이 말수는 정희를 거실로 부릅니다. 말수는 손바닥만 한 쿠션을 가볍게 치며 소파 앞에 서게 하더니 마치 신문하듯 묻습니다. 오늘 월말이잖아. 관리비는 냈니? 정희는 네 어머니. 자동이체로 나갔습니다 하고 침착하게 대답해요. 말수는 콧웃음을 치고는 말합니다. 자동이체가 뭐 대수니? 중요한 건 내가 집안 돈을 어떻게 굴리느냐야. 내가 보기엔 너는 돈을 굴릴 줄을 몰라. 그저 쥐꼬리만큼 아끼고 모아봤자 티도 안 나는 돈을 꼭 쥐고 살지. 정희는 시선을 내리깔고 손가락으로 앞치마 끝을 만집니다. 말수는 그 행동까지 트집을 잡아요. 봐라, 또 그 모양이지. 그 쪼들리는 손짓. 거지근성이라는 게 그런 거야. 정희는 속으로 한 문장을 삼킵니다. 어머니가 모르는 게 있습니다. 라는 말이었어요. 사실 정희는 오래전부터 자신만의 규칙으로 돈을 관리해 왔습니다. 남편의 월급이 흔들리기 시작했을 때 정희는 하루아침에 계산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빚이 생기면 가족의 얼굴이 변하고 말이 거칠어지고 존중이 사라진다는 걸 똑똑히 봤습니다. 그때 정희는 결심했습니다.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고 가족이 무너질 순간을 막을 최소한의 안전망을 만들겠다고요. 정희는 새벽마다 적은 금액을 쪼개 적금에 넣었고 생활비에서 남는 동전까지 모았고 친정에서 받는 작은 용돈도 꼬박꼬박 기록해 쌓았습니다.
그 과정이 거지근 성처럼 보였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정희는 그것이 가족을 살리는 방식이라고 믿었습니다. 문제는 그 안전망이 정희 이름이 아니라 말순의 이름으로 묶여 있다는 점이에요. 몇 년 전 준호가 회사 문제로 계좌가 압류될 뻔했던 날이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날 밤 남편이 잠든 뒤 은행 앱을 켜고 손이 얼어붙을 때까지 고민했어요. 그리고 결국 가장 안전한 이름을 선택했습니다. 남편도 아니고 정희도 아닌 시어머니 말순의 이름이었습니다. 말순은 자존심이 강하고 남의 간섭을 싫어하지만 동시에 체면을 중시해 불필요한 빚을 만들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정희는 말순을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설득할 필요도 없었어요. 말순이 휴대폰 인증을 어려워할 때 정희가 옆에서 도와드리는 척하며 계좌를 만들었고 말순은 그저 이런 건 내가 알아서 해라며 관심을 끊었죠. 그렇게 만들어진 통장이 시간이 지나며 정희에 숨겨진 보험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말순은 이상할 정도로 신경이 날카로웠습니다. 말순은 내가 은행에서 전화가 왔어라고 툭 던져요. 정희의 심장이 순간 내려앉습니다. 말순은 정희의 표정을 읽지 못한 채 계속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된 통장이 뭐가 있다는데 이자가 어쩌고 확인하러 오라더라. 어이가 없어서 끊었지. 정희는 그럴 수 있죠. 요즘 보이스피싱도 많고요라고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합니다. 말순은 눈을 가늘게 뜹니다. 피싱이면 괜찮지. 근데 목소리가 너무 멀쩡하더라. 그리고 뭔가 나를 아는 듯이 말했어. 지점장이 직접 연락했다잖아. 그 말에 정희는 손바닥에 땀이 차는 걸 느껴요. 정희는 얼굴을 굳히지 않으려고 찻잔을 들고 천천히 물을 마십니다. 말순은 말을 멈추지 않습니다. 너 혹시 아는 거 있니? 내가 워낙 이런저런 거 만지작거리니까 내 명의로 뭘 해놨나 싶어서. 정희는 잠깐 숨을 고르고 어머니 명의로는 제가 따로 건드린 건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거짓말이었지만 지금은 진실을 말할 순간이 아니었어요. 말순이 알게 되면 통장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말순은 분명 내 돈이라고 생각할 테고 정희를 더 하찮게 볼 수도 있죠. 정희는 그 통장이 돈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지켜온 시간과 선택의 증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말순은 정희의 대답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어딘가 의심을 거두지 못한 표정이에요. 정희가 부엌으로 들어가 설거지를 시작하자 접시 위로 물소리가 흘러요. 그 소리 사이로 정희의 생각이 빠르게 움직입니다. 만약 은행에서 진짜로 연락한 게 맞다면 왜 하필 지금일까요? 정희는 통장의 잔액을 떠올립니다. 수년간 쌓인 금액은 이제 비상금이라는 말을 넘어설 정도였어요. 어느 순간부터 그 통장은 정희의 두려움과 희망이 동시에 들어있는 통이 됐습니다. 정희는 설거지 수세미를 꽉 쥡니다. 아픈 손목을 참으면서도 마음속에서 다른 감정이 올라옵니다. 무서움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들키지 않기 위해 숨긴 것이지만 그 돈이 있다면 정희는 처음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참는 것 말고 다른 길도 있다고 자신에게 말할 수 있게 되죠. 점심 무렵 정희는 현관 쪽에서 낯선 기척을 듣습니다. 엘리베이터 문 닫히는 소리, 복도에서 멈칫하는 발걸음, 그리고 누군가의 조심스러운 노크예요. 말순은 거실에서 벌떡 일어나 누구세요? 하고 소리칩니다. 정희는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문 쪽으로 다가갑니다. 문고리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단정하고 낮습니다. 김말순 고객님 댁 맞으십니까? 은행에서 왔습니다. 정희의 가슴이 다시 크게 뛰기 시작해요. 말순은 문틈으로 밖을 훑더니 순간 표정이 굳습니다. 그가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아차린 얼굴입니다. 정희는 말순의 뒤에서
복도 쪽을 바라봅니다. 깔끔한 정장, 반듯한 자세, 그리고 손에 든 서류 가방이 보입니다. 그 순간 정희는 직감합니다. 이 일은 전화 한 통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고요. 현관문 앞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졌습니다. 김말수는 문고리를 잡은 손을 잠깐 멈추고 숨을 고르며 다시 한번 밖을 살핍니다. 복도 조명 아래 서 있는 남자는 단정한 정장 차림에 머리카락 한 올 흐트러짐이 없어요. 서류 가방은 빛이 나고 명찰 대신 가슴에 얇은 금속 배지가 달려 있습니다. 박정희는 말순의 어깨 뒤에서 그 남자의 표정을 읽으려 애씁니다. 그 얼굴엔 급한 기색도 비굴한 기색도 없고 오히려 조심스럽고 예의를 갖춘 느낌이 먼저 보입니다. 이런 사람이 누군가의 집을 직접 찾아오는 건 흔한 일이 아니죠. 정희는 속으로 통장, 통장, 통장이라는 단어만 반복합니다. 말수는 문을 조금 더 열어두고 목소리를 낮춰 묻습니다. 은행에서 왔다고요? 여기가 왜요? 남자는 두 손을 배꼽 앞에서 모으고 고개를 숙입니다. 저는 한길은행 신중앙지점 은행장 박태식입니다. 고객님께서 중요한 안내를 놓치실까봐 직접 찾아뵙습니다. 은행장이라는 단어가 현관에 떨어지자 말순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가 다시 펴집니다. 말순은 은행원이 아니라 은행장이라는 직함이 마음에 걸렸어요. 동네에서 체면을 목숨처럼 여기는 사람에게 은행장이 집으로 찾아왔다는 건 소문이 되기 쉬운 일입니다. 말순은 바로 밖으로 나가 문을 닫고 대화하려다가 순간 다시 생각을 바꿉니다. 이 남자가 그냥 돌아가면 더 이상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계산이죠. 말순은 자존심을 세우듯 턱을 들고 말합니다. 들어오세요. 근데 나 바쁜데 무슨 일이길래 여기까지 와요? 박태식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고 신발을 가지런히 벗습니다. 그 움직임이 지나치게 자연스럽고 익숙해 보여 정희는 순간 더 불안해집니다. 이런 사람은 누군가에게 큰 돈을 맡기고 큰 돈을 다뤄본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거실로 들어온 박태식은 소파 끝자리에만 조심히 앉습니다. 그는 주변을 두리번거리지 않고 말순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을 꺼냅니다. 김말순 고객님 명의 계좌 중 최근에 금융사고 위험 신호가 감지된 건이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말순은 얼굴이 붉어집니다. 금융사고? 내가 무슨 사고를 쳤다고 그래요? 정희는 손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 통장을 자신이 만들었고 자신이 관리해 온 건데 사고 위험이라는 말이 나오자 머리가 하얘져요. 혹시 누군가 접근했나? 혹시 은행이 의심하고 있나? 혹시 말순이 진짜로 눈치챘나? 정희는 자연스럽게 부엌 쪽으로 물러나 컵을 꺼내며 시간을 벌려고 합니다. 차를 내오면 상황을 더 들을 수 있고 말순의 기분도 누그러질 수 있으니까요. 정희가 물을 붓는 사이 거실에서는 말순이 공격적으로 묻습니다. 내 명의로 된 게 뭐가 있다고. 나는 그런 거 몰라. 박태식은 준비해온 서류를 꺼내려다 말순의 시선을 보고 다시 집어넣습니다. 고객님께서 원치 않으시면 서류는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본인 확인과 간단한 질문만으로도 정리될 수 있습니다. 말순은 고개를 끄덕이지만 눈빛은 경계로 가득합니다. 질문이 뭔데? 박태식은 목소리를 더욱 낮춥니다. 최근 고객님 명의 계좌에 반복적으로 소액이 입금되고 그 이후 일정 시점에 정기적으로 큰 금액이 이동하는 패턴이 확인되었습니다. 말순의 눈썹이 움찔합니다. 정희의 손이 컵 가장자리에서 미세하게 멈춥니다. 그 말은 정확히 정희가 해온 방식입니다. 생활비에서 남는 돈을 쪼개넣고 만기가 되면 다시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며 굴렸어요. 정희는 그게 드러나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했는데
은행은 숫자로 패턴을 읽습니다. 말수는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게 왜 문제예요? 내 돈 내가 넣고 뺀다는데. 박태식은 고개를 젓습니다. 문제 자체가 아니라 최근 그 계좌를 대상으로 외부에서 접근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고 본인 확인 절차가 반복적으로 실패했습니다. 고객님이 직접 시도하신 게 아니라면 보이스피싱이나 명예 도용 가능성을 의심해야 합니다. 정희는 물잔을 들고 거실로 나오며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합니다. 차 드세요. 정희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속은 타들어갑니다. 말수는 정희가 내민 잔을 툭 받고는 박태식에게 다시 따져 묻습니다. 그럼 내 돈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박태식은 바로 답을 하지 않고 잠깐 숨을 고릅니다. 위험을 막기 위해 찾아온 겁니다. 고객님 명의로 예치된 금액이 적지 않습니다. 한 번의 실수로 피해가 발생하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말순의 손이 움찔합니다. 적지 않다라는 말이 말순의 자존심과 탐욕을 동시에 건드립니다. 말순은 평소 돈이 많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 했고 남들에게 은근히 과시하는 걸 좋아했어요. 그런데 지금 은행장이 직접 와서 금액이 적지 않다고 말합니다. 말순의 눈빛이 달라져요. 방금 전까지는 화가 났는데 이제는 호기심이 올라옵니다. 말순은 속도를 늦추며 묻습니다. 얼마나 적지 않은데요? 박태식은 바로 숫자를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말순을 향해 조심스럽게 웃습니다. 고객님의 동의 없이 이 자리에서 금액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고객님께서 신분 확인만 해주시면 안전조치와 함께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말수는 순간 망설입니다. 정희는 그 망설임이 오히려 더 위험하다고 느껴요. 말순이 신분증을 꺼내고 확인 절차에 들어가면 결국 그 통장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말순은 반드시 이게 왜 내 이름이냐, 누가 만들었냐를 따질 테고 정희는 숨길 수 없게 되죠. 정희는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갑니다. 지금 여기서 막아야 하나 아니면 대비해야 하나. 그때 말순이 정희를 힐끗 봅니다. 박정희, 너는 이런 거 알지? 은행 업무. 너 맨날 가계부만 끄적이더니 이런 건 또 잘 알잖아. 말순의 말은 칭찬이 아니라 책임을 떠넘기는 습관적인 방식입니다. 정희는 입술을 다물었다가 최대한 평온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어머니, 은행에서 오신 분이 안내해 주시면 안전하게 처리하실 수 있어요. 요즘은 사기 많으니까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정희는 자신이 말하고도 속이 쓰립니다. 확인하라고 말하면 자신이 들킬 가능성이 더 커지는데도 거짓말이 더 큰 파국을 부를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박태식은 정희의 말을 듣고 살짝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 고개 끄덕임이 정희에게는 경고처럼 느껴집니다. 마치 박태식이 정희를 이미 눈치챈 것 같은 느낌이에요. 말수는 결국 안방 서랍을 열어 신분증을 꺼냅니다. 지갑에서 주민등록증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는 순간 정희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박태식은 휴대용 단말기를 꺼내고 고객정보 확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몇 번의 입력이 오가고 잠깐 정적이 흐릅니다. 박태식은 화면을 확인한 뒤 말순을 바라봅니다. 확인되었습니다. 고객님 명의로 운용 중인 계좌는 총 3건이고 그중 문제의 계좌는 장기 예치성 상품 계좌입니다. 현재 잔액은 박태식이 잠깐 말을 멈춥니다. 말수는 숨을 삼킵니다. 정희도 손끝까지 얼어붙습니다. 박태식이 천천히 숫자를 말합니다. 현재 잔액이 3억 8천만 원입니다. 말순의 얼굴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게 보입니다. 그는 처음엔 숫자를 잘못 들은 줄 알고 눈을 크게 뜹니다. 뭐라고요? 3억? 말수는 갑자기 웃음이 나올 것 같은 얼굴과 화가
치밀어 오를 것 같은 얼굴을 동시에 합니다. 정희는 가슴이 내려앉습니다. 통장에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희가 모르게 불어난 게 아닙니다. 정희는 알고 있었어요. 수년간 돌려막기처럼 굴린 게 아니라 적금, 정기예금, 상품을 갈아타며 합법적으로 불려온 금액이었습니다. 다만 말순이 그 숫자를 듣는 순간 그 돈은 더 이상 정의의 안전망이 아니라 말순의 권력이 될 위험이 생깁니다. 말순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를 높입니다. 이게 말이 돼요? 내 이름으로 3억 8천이 있는데 내가 모르고 살았다고? 박태식은 침착하게 말합니다. 그 계좌는 고객님 명의로 개설됐고 거래는 대부분 대면이 아닌 대리 처리 형태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오늘 직접 확인이 필요했던 겁니다. 말순의 눈이 정희에게 돌아옵니다. 그 시선은 평소의 구박과 다른 종류예요. 놀람과 의심과 분노와 그리고 이상한 기대가 섞여 있습니다. 말순은 입술을 떨며 말합니다. 박정희, 너 이거 너니? 정희는 한순간 숨이 막힙니다. 거실 공기가 얼어붙습니다. 박태식도 상황을 눈치챈 듯 조용히 입을 다물고 말순과 정희 사이만 바라봅니다. 정희는 여기서 무너질 수도 있고 버틸 수도 있습니다. 정희는 떨리는 손을 무릎 위에 눌러 숨기며 천천히 고개를 듭니다. 어머니, 그 통장 제가 만든 게 맞습니다. 말순의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미쳤니? 내 이름으로 왜 내가 통장을 만들어? 너 도둑이야? 말순은 도둑이라는 단어를 던지며 자신의 체면을 지키려 합니다. 자기 돈이 늘어난 사실은 기쁘지만 그 과정이 며느리의 손에서 이루어졌다는 건 자존심이 상하죠. 정희는 목소리를 낮게 유지하려 애씁니다. 도둑이 아니에요. 그 돈은 가족 돈입니다. 집이 무너질까봐 제가 지켜둔 거예요. 말순은 손으로 탁자를 내리칩니다. 지켜? 내가 뭔데 지켜? 내가 뭐라고 내 이름을 써? 그 소리에 안방에서 잠들어 있던 남편 준호가 깜짝 놀라 밖으로 나옵니다. 준호는 거실에 선 은행장을 보고 테이블 위에 신분증과 서류를 보고 말순의 붉어진 얼굴을 보고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걸 알아차립니다. 준호가 묻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이분은 누구야? 말순은 준호를 붙잡듯 말합니다. 너희 며느리가 내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 놓고 3억 8천을 숨겨놨어. 은행장이 직접 찾아왔다잖아.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그는 정희를 보며 믿기지 않는 표정을 짓습니다. 정희는 준호의 표정이 가장 두렵습니다. 준호가 정희를 믿지 않으면 정희는 집안에서 완전히 범죄자가 될 수 있어요. 반대로 준호가 정희 편에 서면 말순은 더 큰 분노로 집안을 뒤흔들 겁니다. 그 사이에서 박태식은 조용히 가방을 닫으며 말합니다. 이 문제는 오늘 당장 결론을 내릴 일이 아닙니다. 다만 계좌 안전 조치가 필요합니다. 고객님과 가족분들이 합의한 후 정당한 절차로 정리하셔야 합니다. 박태식의 말은 정리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더 큰 폭풍의 시작이었습니다. 말순은 마지막으로 정의를 노려봅니다. 그 눈빛에는 이제 거지근성이라는 비웃음이 없습니다. 대신 내 돈을 건드린 죄와 내 돈이 이렇게 많다는 사실을 이용할 방법이 함께 들어 있어요. 정희는 그 시선을 받으며 확신합니다. 오늘부터 이 집의 싸움은 반찬이나 절약이 아니라 3억 8천만 원이라는 숫자를 중심으로 돌아갈 거라고요. 그리고 그 숫자는 단순한 돈이 아니라 누가 이 집에서 권력을 가지느냐의 문제로 변해버렸습니다. 거실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습니다. 김말수는 소파에 앉지 않고 서서 팔짱을 낀 채 박정희를 내려다봅니다. 아까까지는 며느리를 깎아내리는 말이 먼저 나오던 입이었는데
지금은 말보다 숨이 먼저 거칠어져요. 3억 8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표정입니다. 말순의 눈빛은 흔들립니다. 분노인지 당황인지 아니면 욕심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복잡한 빛이에요. 박정희는 고개를 들고 있지만 시선은 말순의 눈을 정면으로 피합니다. 정희는 이 집에서 늘 그렇게 살아왔어요. 눈을 마주치지 않는 것이 생존의 기술이었으니까요. 남편 이준호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한 채 서 있습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어디에 서야 할지 모르는 사람의 얼굴입니다. 준호는 숫자에 약합니다. 월급, 대출, 카드값 같은 현실적인 숫자에는 늘 눈을 피했고 살림은 자연스럽게 정희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숫자가 집 안한가운데에 떨어져 버렸어요. 준호는 입술을 축이며 묻습니다. 정희야, 그게 정말이야? 정희는 짧게 숨을 들이마시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제가 관리해 왔어요. 그 대답은 변명도 설명도 아닌 사실 확인이었습니다. 말수는 그 고개 끄덕임에 더 흥분합니다. 봐라, 준호야. 내 마누라가 무슨 짓을 했는지. 내 이름으로 돈을 숨겨놓고 나를 바보로 만들었어. 말순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말끝마다 체면이 묻어납니다. 정희는 그 체면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허약한 것인지 알고 있어요. 그 체면을 지키기 위해 정희는 수십 년 동안 낮아졌습니다. 정희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어머니, 숨긴 게 아니라 지킨 거예요. 준호 회사가 힘들 때 집이 흔들릴까봐 말수는 말을 자릅니다. 지켜? 내가 뭔데 지켜? 너는 며느리야. 내가 주제넘게 나설 일이 아니라고. 그 순간 박태식 은행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한 걸음 물러섭니다. 이 집안의 감정 싸움에 더 깊이 들어가고 싶지 않다는 몸짓이에요. 하지만 그는 해야 할 말을 남겨둡니다. 고객님, 계좌는 법적으로 김말순 고객님 명의입니다. 다만 자금 출처와 관리 경위에 따라 가족 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두르지 마시고 전문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말수는 은행장을 힐끗 보며 말합니다. 이건 우리 집안일이에요. 은행은 신경 쓰지 마세요. 말순의 말에는 이미 내 돈이라는 소유의식이 분명히 박혀 있습니다. 정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속 어딘가가 서늘해집니다. 이 돈이 가족을 지키기 위한 안전망이 아니라 자신을 더 옥죄는 족쇄가 될 수도 있다는 예감이에요. 준호는 머리를 감싸줍니다. 정희야, 왜 나한테는 말 안 했어? 정희는 그 질문을 기다렸던 것처럼 차분히 대답합니다. 말하면 못하게 할 거잖아요. 그리고 어머니가 제일 안전했어요.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 말이 사실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말수는 명의가 자기인 순간 그 돈을 쉽게 쓰지 않을 사람입니다. 정희는 그 계산을 하고 움직였습니다. 말수는 정희를 위아래로 훑어봅니다. 그 시선에는 이전과 다른 감정이 섞여 있습니다. 비웃음 대신 경계가, 무시 대신 계산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를 거지근성이라고 욕먹게 만든 게 너야? 말순의 말은 논리가 아니라 감정의 뒤틀림입니다. 정희는 고개를 젓습니다. 어머니가 욕하신 거예요. 저는 그냥 살림했을 뿐이에요. 말수는 잠시 말문이 막힙니다. 정희의 말은 공격적이지 않은데 오히려 더 아프게 꽂힙니다. 살림이라는 단어가 말순이 평생 당연하게 여겨온 며느리의 역할을 다시 떠올리게 했기 때문이죠. 잠깐의 침묵이 흐릅니다. 그 침묵 속에서 각자의 계산이 돌아갑니다. 말수는 이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떠올립니다. 준호는 이 돈이 있다는 사실을 왜 몰랐는지 자책합니다. 정희는 이 돈이 자신에게 어떤 결과로 돌아올지 가늠합니다. 박태식은 이 집의 분위기가
더 험악해지기 전에 떠나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명함을 테이블 위에 놓습니다. 언제든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계좌 동결 여부는 고객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그 말은 선택권이 말순에게 있다는 선언처럼 들립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집안에는 가족셋만 남습니다. 말순은 소파에 털썩 앉습니다. 방금 전의 기세는 사라지고 눈빛만 번뜩입니다. 이 돈 내가 관리할 거야. 말순의 말은 선언입니다. 준호는 반사적으로 말합니다. 엄마, 그건 정의가. 말순은 손을 들어 막습니다. 내 이름이야. 내 돈이야. 정의는 그 말을 듣고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툭 끊어지는 소리를 느낍니다. 지키기 위해 만든 통장이 자신을 밀어내는 도구가 되는 순간이었어요. 정의는 천천히 숨을 고르고 말합니다. 어머니, 그 돈은 제가 관리한 이유가 있어요. 함부로 손 떼면 말순은 냉소를 짓습니다. 봐라. 이제 와서 충고까지 해? 거지근성으로 모은 돈이라고 무시하더니 막상 액수가 크니까 내가 아까워진 거지. 그 말에 정의의 눈이 잠시 흔들립니다. 준호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합니다. 그만해요, 둘 다. 하지만 그 말은 아무 힘도 없습니다. 이 집의 균열은 이미 시작됐어요. 정의는 그 자리에서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습니다. 대신 마음속으로 결심합니다. 이 돈이 가족을 지키지 못한다면 자신을 지킬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요. 통장은 말순 이름이지만 이 돈이 만들어진 시간과 노동은 정의의 것입니다. 정의는 그 사실을 스스로에게 다시 새깁니다. 거실 한가운데 놓인 명함이 눈에 들어옵니다. 은행장의 이름과 연락처가 선명합니다. 정의는 그 종이가 앞으로 자신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직감합니다. 밤이 깊어가는데도 거실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김말수는 소파에 앉아 팔짱을 낀 채 텔레비전을 켜놓고 있지만 화면 속 내용은 전혀 보지 않는 얼굴이에요. 화면에서 흘러나오는 소음만이 집안의 정적을 겨우 메우고 있습니다. 박정희는 부엌 식탁에 앉아 가계부를 펼쳐놓고 있지만 글씨는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남편 이준호는 방 안에 들어가 문을 닫았고 그 문은 오늘따라 유난히 두껍게 느껴집니다. 세 사람은 같은 공간에 있지만 각자 다른 생각 속에 갇혀 있습니다. 말수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정의를 힐끗 봅니다. 낮에 은행장이 다녀간 이후로 말순의 태도는 눈에 띄게 달라졌어요. 비아냥은 줄었고 대신 계산적인 침묵이 늘었습니다. 말순은 조용한 목소리로 말을 꺼냅니다. 박정희. 정의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고개만 듭니다. 그 통장 말이야. 내일 은행 같이 가자. 정의의 손이 가계부 위에서 멈춥니다. 예상했던 말이지만 실제로 듣자 가슴이 서늘해집니다. 어머니가 직접 확인하고 내가 어떻게 쓸지 결정해야겠어. 말순의 말투는 명령이 아니라 선언에 가깝습니다. 정의는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엽니다. 어머니, 그 돈은 장기 상품이 많아서 중간에 손 떼면 손해가 큽니다. 말순은 고개를 끄덕이는 척하다가 곧바로 말을 자릅니다. 그래서 내가 관리하겠다는 거야. 내가 아니라. 그 말 속에는 은근한 승리감이 섞여 있습니다. 거지근성이라며 비웃던 며느리가 사실은 큰 돈을 다루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이 말순의 자존심을 건드렸고 이제 그 자존심은 돈으로 회복하려 합니다. 정의는 더 말하지 않습니다. 이 집에서 말이 통하던 적은 거의 없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말순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외출 준비를 합니다. 옷을 여러 번 갈아입고 머리를 단정히 빗고 가방을 2번이나 확인합니다. 정의는 조용히 아침상을 차리지만 말순은 숟가락을 들지도 않습니다. 은행 가야지. 시간 없어.
그 말 한마디에 아침 식사는 의미를 잃습니다. 준호는 출근을 미루고 함께 가겠다고 했지만 말수는 고개를 젓습니다. 필요 없어. 며느리랑 나만 가면 돼. 정희는 그 말에서 의도를 읽습니다. 준호를 배제한 채 자신과의 힘겨루기를 하겠다는 뜻이죠. 은행 로비는 평일 오전이라 한산합니다. 말수는 유리문을 통과하며 주위를 한번 훑습니다. 이 공간에서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걸 확인하고 싶은 눈빛이에요. 직원들이 인사를 건네자 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걸음을 옮깁니다. 박정희는 한 걸음 뒤에서 따라가며 바닥의 대리석 무늬만 바라봅니다. 잠시 후 어제의 은행장 박태식이 직접 나와 말순을 맞이합니다. 말순의 얼굴이 살짝 펴집니다. 어제는 놀랐죠. 박태식은 공손하게 안내하며 상담실로 들어갑니다. 상담실 문이 닫히자 말순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내 통장, 내가 다 관리하려고 왔어요. 박태식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꺼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관리 방식과 자금 흐름을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말수는 정의를 흘끗 보며 말합니다. 이해가 해왔던 방식, 내가 이어받으면 되겠죠? 박태식은 잠시 정의를 바라보다가 말합니다. 운용 자체는 가능하지만 이 계좌는 장기간 분산 관리로 수익을 낸 구조입니다. 중간에 방향을 바꾸면 손실 위험이 큽니다. 말수는 그 말에 잠시 멈칫하지만 곧 표정을 굳힙니다. 손실이 나도 내가 감당해요. 내 돈이니까. 정희는 그 말을 들으며 마음속에서 또 하나의 벽이 무너지는 걸 느낍니다. 이 돈은 단 한 번도 내 돈이라고 말해본 적이 없었어요. 늘 가족을 위한 돈이었고 위기를 막기 위한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돈은 말순의 체면과 권력을 증명하는 수단이 되어갑니다. 상담이 끝나고 은행을 나서며 말순은 정희에게 말합니다. 앞으로는 내가 손대지 마. 알겠니? 정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대답은 짧지만 마음은 무겁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말수는 갑자기 말을 바꿉니다. 그래도 내가 잘 모으긴 했어. 그 말은 칭찬 같지만 동시에 모든 공을 자신에게로 가져가겠다는 선언처럼 들립니다. 정희는 창밖을 보며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 정희는 깨닫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이 인정받는 기준은 노력도 희생도 아니고 오직 돈을 쥐고 있느냐라는 사실이라는 거요. 그리고 그 기준이 바뀌는 순간 자신은 다시 가장 약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도요. 집에 도착하자 말수는 통장 이야기를 더 꺼내지 않습니다. 대신 평소처럼 반찬이 짜다, 청소가 덜 됐다는 말을 다시 시작합니다. 낮에 잠깐 바뀌었던 태도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정희는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확신합니다. 통장이 누구 이름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 집에서는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하든 존중받지 못한다는 사실이 문제라는 거요. 정희는 그날 밤 가계부를 덮고 처음으로 다른 생각을 합니다. 이 돈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에 대해서요. 며칠이 흘렀지만 집안의 공기는 더 무거워졌습니다. 김말수는 통장을 자신이 관리하게 된 이후로 표정이 달라졌지만 말투는 오히려 더 날카로워졌어요. 박정희는 이제 통장 이야기를 꺼내지도 않습니다. 대신 하루하루를 무표정하게 보내며 이 집에서 자신이 설 자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남편 이준호는 그 사이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침묵은 늘 가장 비겁한 선택이었지만 준호는 그걸 선택해왔습니다. 그날 오후 다시 초인종이 울립니다. 정희는 심장이 먼저 반응합니다. 이번에는 예고 없는 방문이었고 말수는 거실에서 벌떡 일어나며 얼굴을 굳힙니다. 또 누구야? 문을 열자 며칠 전 보았던 얼굴이
다시 나타납니다. 은행장 박태식입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젊은 직원 한 명을 데리고 왔어요. 말순의 얼굴에 불쾌함이 먼저 떠오릅니다. 왜 또 왔어요? 지난번에 다 정리했잖아요. 박태식은 고개를 깊이 숙이고 말합니다. 고객님께 꼭 직접 설명드려야 할 사안이 생겼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더 신중합니다. 말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줍니다. 거실로 들어온 박태식은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습니다. 정희는 그 서류를 보는 순간 본능적으로 직감합니다. 이번 방문은 단순한 안내가 아니라는 것을요. 박태식은 말순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이어갑니다. 고객님께서 계좌를 직접 관리하시겠다고 하신 이후 내부 점검을 진행하던 중 중요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말순의 눈이 가늘어집니다. 뭔데요? 박태식은 숨을 고르고 말합니다. 해당 자산은 단순 예금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복수의 금융상품을 체계적으로 운용한 결과입니다. 일반적인 고령 고객님의 금융 패턴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말순의 얼굴이 굳습니다. 정희는 손을 꽉 쥡니다. 박태식은 말을 멈추지 않습니다. 저희 내부 규정상 이 정도 규모와 구조의 자산은 운용 주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인 결과 실질적인 자금 관리와 운용은 박정희 님이 담당해 오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말이 거실에 떨어지는 순간 공기가 얼어붙습니다. 말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정희를 돌아봅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박태식은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합니다. 입출금 시점, 상품 변경 기록, 상담 이력 등을 종합하면 명확합니다. 김말순 고객님 명의이긴 하지만 실질적 운용자는 며느리분이십니다. 그 말은 단순한 사실 확인이 아니라 정의의 지난 시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선언처럼 들립니다. 정의는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의 노력을 숫자가 아닌 운용이라는 말로 불러준 순간이었으니까요. 말수는 얼굴이 붉어지며 소리를 높입니다. 그래서 뭐요? 그래도 내 이름이잖아요. 박태식은 단호하게 고개를 젓습니다. 명의는 고객님이 맞습니다. 그러나 최근 자산 규모로 인해 금융사기 및 분쟁 가능성이 제기되었고 실질 운용자 보호를 위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말수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한 채 눈을 부릅뜨립니다. 보호라니 무슨 보호? 그때 박태식이 결정적인 말을 꺼냅니다. 만약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해당 자산은 실질 기여도를 기준으로 재산권 판단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말순의 입이 벌어집니다. 준호도 그제야 고개를 들어 박태식을 바라봅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박태식은 준호를 향해 설명합니다. 쉽게 말해 이 자산이 누구의 노력으로 형성되었는지가 중요해진다는 뜻입니다. 정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흐려집니다. 거지근성이라 비웃음 받던 절약, 남몰래 쪼개 모았던 돈, 잠 못 이루며 계산하던 밤들이 한 줄로 이어집니다. 말수는 의자를 끌며 일어섭니다. 말도 안 돼. 내 이름인데. 박태식은 조용히 고개를 숙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족분들 모두 계신 자리에서 설명드리러 온 겁니다. 그 순간 정희는 깨닫습니다. 이제 이 싸움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지난 인생의 가치가 인정받느냐의 문제라는 것을요. 거실에 침묵이 내려앉습니다. 말순의 손이 떨리고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정희는 처음으로 고개를 똑바로 들고 말순을 바라봅니다. 그 시선에는 두려움보다 단단함이 먼저 담겨 있습니다. 거실의 공기가 숨막히게 가라앉아 있습니다. 김말수는 의자에 앉지도 서지도 못한 채 테이블 가장자리를 붙잡고 서 있습니다. 손등의 혈관이 도드라지고 숨이 거칠어집니다.
방금 은행장 박태식의 말은 단순한 설명이 아니었어요. 말순이 평생 믿어왔던 질서, 즉 이름이 곧 권리라는 믿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말이었습니다. 박정희는 소파 옆에 서서 조용히 그 광경을 바라봅니다. 처음으로 이 집에서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도 중심에 서 있는 느낌이에요. 박태식은 차분한 어조를 유지합니다. 감정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훈련된 태도입니다. 그는 준비해온 서류를 한 장씩 펼치며 설명을 이어갑니다. 계좌 개설 시점, 반복적인 소액 입금 내역, 만기 시 재투자 기록, 상품 변경 동의 로그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박정희의 이름은 어디에도 공식적으로 적혀 있지 않지만 시간과 패턴은 분명히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어요. 박태식은 이런 운용은 금융 지식과 지속적인 관리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라고 덧붙입니다. 그 말은 정의의 지난 시간을 숫자, 언어로 증명하는 문장입니다. 김말수는 그 서류를 보다가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그래도 법은 명의를 보잖아요. 그 말에는 마지막 자존심이 매달려 있습니다. 박태식은 고개를 끄덕이며 부연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분쟁이 발생하면 기여도와 관리 주체가 중요해집니다. 특히 가족 간 분쟁은 더 엄격하게 봅니다. 말순의 얼굴이 하얗게 변합니다. 이건 협박이 아니라 현실 설명이었어요. 박정희는 그 말을 들으며 처음으로 마음속에서 묘한 안도감을 느낍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시간을 제3자의 언어로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편 이준호는 그제야 입을 엽니다. 목소리는 낮고 떨립니다. 그럼 이 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박태식은 잠시 멈췄다가 답합니다. 합의가 최선입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적 판단으로 가게 됩니다. 그 말은 선택을 요구합니다. 말수는 합의라는 단어에 반응합니다. 합의라니, 그럼 나보고 뭘 하라는 거야? 박태식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실질 운용자 보호 조치로 계좌 동결 또는 공동관리 전환을 권고드립니다. 정의의 심장이 크게 한번 뛰고 곧 가라앉습니다. 공동관리라는 말은 이 집에서 처음으로 가치라는 단어가 법의 언어로 등장한 순간입니다. 말수는 비웃듯 코웃음을 칩니다. 내가 며느리랑 돈을 같이 관리하라고? 그 말에는 여전히 무시가 섞여 있지만 이전만큼의 힘은 없습니다. 박태식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게 가장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금융사 차원의 보호 절차가 시작됩니다. 정의는 조심스럽게 한 걸음 앞으로 나섭니다. 목소리는 낮지만 분명합니다. 어머니, 저는 싸우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 돈으로 어머니를 곤란하게 만들 생각도 없어요. 말수는 정의를 노려보지만 이번엔 말을 끊지 않습니다. 정의는 말을 잇습니다. 집이 흔들릴 때를 대비해 모은 거예요. 그 목적은 지금도 같아요. 그 말에는 원망도 요구도 없습니다. 오직 사실만 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그 침묵 속에서 말순의 얼굴이 천천히 변합니다. 분노가 아닌 계산과 두려움이 섞인 표정이에요. 법이라는 단어, 분쟁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맴돕니다. 말수는 평생 법정이라는 공간을 피해 살아왔습니다. 체면이 상하고 남들 입에 오르내리는 걸 무엇보다 싫어했으니까요. 말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낮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공동관리 그럼 내가 손해보는 건 없지? 박태식은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없습니다. 오히려 자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말수는 그 말을 곱씹듯 반복합니다. 안전. 그 단어는 정의가 처음 이 통장을 만들 때 붙잡았던 단어이기도 합니다. 말수는 마침내 의자에 앉습니다. 어깨가 눈에 띄게 처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그 말은 패배 선언은 아니지만 후퇴입니다.
박태식은 고개를 숙이며 서류를 정리합니다.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십시오. 그는 명함을 다시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조용히 현관으로 향합니다. 문이 닫히고 집안에는 다시 가족셋만 남습니다. 그러나 분위기는 이전과 다릅니다. 말수는 더 이상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말이 없고 정희는 그 침묵 속에서 자신이 처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서 있다는 걸 느낍니다. 그날 밤 정희는 가계부를 꺼내지 않습니다. 대신 창가에 서서 불 꺼진 거실을 바라봅니다. 이 집에서 돈은 늘 힘의 상징이었지만 오늘은 처음으로 다른 의미를 가졌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숫자로만 남지 않았다는 증거였어요. 정희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합니다. 이제는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 선택할 준비를 하겠다고요. 이 집이든 이 관계든 자신의 인생이든 말입니다. 아침 햇살이 거실로 스며들지만 집안은 여전히 조용합니다. 김말수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나 식탁에 앉아 있습니다. 신문은 펼쳐져 있지만 글자는 읽히지 않는 얼굴이에요. 전날 밤의 대화가 머릿속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법, 분쟁, 기여도라는 단어들이 말순의 자존심을 끈질기게 두드리고 있었어요. 박정희는 부엌에서 조용히 아침을 준비합니다. 예전과 같은 움직임이지만 마음은 분명히 달라져 있습니다. 오늘은 눈치를 보지 않고 숨을 고르며 냄비를 올립니다. 남편 이준호가 방에서 나옵니다. 출근 준비를 하다 말고 잠시 멈춰 거실을 살핍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의 공기가 이전과 다르다는 걸 느끼는 표정이에요. 준호는 말순 옆에 앉았다가 다시 정혜 쪽을 봅니다. 누구에게 먼저 말을 걸어야 할지 여전히 모르는 얼굴입니다. 말순이 먼저 입을 엽니다. 밥은 아직이냐?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상을 차립니다. 반찬은 평소와 다르지 않지만 오늘은 말순이 트집을 잡지 않습니다. 숟가락을 드는 손이 조금 느릴 뿐이에요.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 말순은 여러 번 입을 열려다 닫습니다. 그 모습은 정희에게 낯설게 느껴집니다. 늘 먼저 공격하던 사람이 말을 고르는 모습이었으니까요. 결국 말순이 낮은 목소리로 말을 꺼냅니다. 그 은행장 말 사실이겠지. 정희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듭니다. 네, 어머니. 말순은 한숨을 내쉽니다. 내가 평생 살면서 돈은 손에 쥔 사람이 이기는 줄 알았어. 그 말은 혼잣말처럼 흘러나옵니다. 말순은 정희를 똑바로 바라봅니다. 그 시선에는 이전의 경멸이나 비웃음이 없습니다. 대신 낯선 경계와 인정이 섞여 있어요. 내가 그렇게까지 한 줄은 몰랐다. 그 말은 사과도 칭찬도 아니지만 정희에게는 큰 변화로 다가옵니다. 정희는 차분하게 대답합니다. 말씀드릴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말수는 그 말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말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공동관리해. 짧은 말이지만 이 집의 질서를 바꾸는 선택입니다. 준호는 그 말을 듣고 놀란 표정을 숨기지 못합니다. 엄마, 정말이야? 말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법정 가는 건 싫다. 동네 소문도 싫고. 말순의 이유는 여전히 체면이지만 결과는 분명한 후퇴입니다. 정희는 그 말 속에서도 자신이 얻은 공간을 느낍니다. 이 집에서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의 방식에 손을 내민 순간이었으니까요. 정희는 고개를 숙이지 않고 말합니다. 공동관리라면 목적은 그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말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알겠다라고 답합니다. 그날 오후 정희는 은행장 박태식에게 전화를 겁니다.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공동관리 전환을 진행하겠다는 말, 그리고 모든 절차를 공식적으로 밟겠다는 말이 이어집니다. 전화를 끊고 나자 정희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오래전부터 마음속에만 있던 선택을 처음으로 실행한 기분이에요. 말수는 방 안에서 그 통화를 듣고 있습니다. 얼굴에는 불편함과 안도가 동시에 떠오릅니다. 자신의 권위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다는 안도, 그리고 더 이상 모든 걸 통제할 수 없다는 불편함이 뒤섞여 있습니다. 저녁이 되자 말수는 뜻밖의 행동을 합니다. 정희에게 반찬 하나를 더 얹어줍니다. 말없이 이루어진 그 행동은 이 집에서 거의 처음 있는 일이에요. 준호는 그 장면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표정이 조금 누그러집니다. 정희는 그 반찬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감사하다는 말을 합니다. 말수는 대답하지 않지만 눈을 피하지도 않습니다. 작은 변화지만 분명한 변화입니다. 밤이 깊어가고 정희는 자신의 방에 앉아 생각합니다. 이 돈이 자신에게 준 가장 큰 변화는 액수가 아니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이라는 거리요. 이제 정희는 알게 되었습니다. 참는 것만이 가족을 지키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지켜온 시간은 결코 거지근성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마지막으로 정희는 마음속에서 조용히 한 문장을 정리합니다. 이제 나는 이 집의 그림자가 아니라 선택하는 사람이라고요. 은행 공동관리 절차가 마무리된 날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서류에 서명하고 확인 전화를 받고 안내 문자를 받는 것으로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김말수는 그날 이후 통장 이야기를 거의 꺼내지 않습니다. 예전 같으면 동네 사람들에게 은근히 자랑했을 일이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숫자가 커질수록 말순의 마음은 오히려 무거워졌어요. 그 돈이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는 부정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박정희의 하루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아침에 일어나 밥을 짓고 장을 보고 집을 정리합니다. 그러나 마음의 중심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움직이던 손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손길이 되었습니다. 가계부를 쓰는 시간도 줄었습니다. 이제는 숫자를 기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쓰기 때문입니다. 정희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된 작은 적금 통장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액수는 크지 않지만 목적은 분명합니다. 자신을 위한 돈입니다. 말수는 어느 날 무심한 척 말을 꺼냅니다. 너 돈 관리하는 거 계속 내가 해라. 그 말에는 명령도 비아냥도 없습니다. 인정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도 태도는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대답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순간 이 집에서 역할이 조용히 뒤바뀌고 있음을 모두가 느낍니다. 누가 윗사람인지 누가 아랫사람인지를 정하는 기준이 더 이상 나이나 목소리가 아니게 된 겁니다. 남편 이준호는 늦은 밤 정희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넵니다.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그 말은 늦었지만 이전과는 다른 무게를 가집니다. 정희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해받고 싶은 마음은 이미 오래전에 내려놓았지만 이제는 최소한 무시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준호는 더 이상 침묵 뒤에 숨지 않습니다. 적어도 정희 앞에서는요. 며칠 뒤 박태식 은행장이 마지막 확인 전화를 합니다. 모든 계좌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안내였습니다. 통화를 마친 뒤 정희는 잠시 창가에 섭니다. 처음 이 통장을 만들던 날을 떠올립니다.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시작한 선택이었지만 그 선택이 자신을 이 자리까지 데려왔습니다. 거지근성이라 불리던 절약은 사실 책임이었고 쪼개 모은 돈은 인내의 기록이었습니다. 정희는 그날 저녁 가계부 맨 마지막 장에 짧은 문장을 적습니다. 나는 가족을 지켰고 이제는 나도 지킨다. 그 문장은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도 증명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스스로에게 남기는 확인입니다. 이 집에서 가장 오래 참아온 사람이 결국 가장 단단해졌다는 사실을요. 말수는 밤이 되자 혼자 거실에 앉아 통장 사본을 바라봅니다. 숫자 옆에 적힌 날짜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자신이 몰랐던 시간들, 며느리가 혼자 견뎌온 시간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말수는 처음으로 그 시간을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거지근성이라는 말은 더 이상 입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아침이 다시 옵니다. 정희는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오늘도 밥을 지을 것이고 장을 볼 것이고 하루를 살아갈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 집에서 그리고 자신의 인생에서 정희는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닙니다. 숫자 뒤에 숨어 있던 사람도 아닙니다. 선택하고 책임지는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었습니다.